55세 이후 신장 환자의 절반 이상은 이 음식은 몸에 좋다고 믿으며 매일 드시던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꿀입니다. 아침마다 물 한 컵에 꿀을 타 드시나요? 자연식이니까 괜찮다고 설탕보다 훨씬 낫다고 믿고 계셨을 겁니다. 저는 30년 동안 신장 환자만 진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선생님, 꿀은 자연식이라 몸에 좋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항상 냉정합니다. 통증도 없고 증상도 없는데 콩팥은 이미 돌처럼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검사에서는 아직 괜찮다는 말을 듣는데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유난히 쉽게 붓고 피곤해지는 느낌 말입니다. 55세 이후 이 작은 변화는 절대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침묵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숫자로만 현실을 알려줍니다. 무서운 건 이것입니다. 꿀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먹는 순간, 이 음식과 함께 먹는 순간, 꿀은 콩팥에 가장 빠른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60세 전후 신장 기능 저하 환자들 중 상당수가 공통으로 말합니다. 단 음식은 꿀로 대신했어요. 꿀은 몸에 좋으니까 매일 먹었습니다. 이 말은 선의였고 선택은 최선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동안 신장 환자만 진료하면서 이 장면을 수없이 반복해서 봐왔습니다. 몇 해 전 58세 남성 환자 한 분이 떠오릅니다. 혈압은 잘 조절되고 있었고 당뇨도 없었습니다. 생활 습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인은 설탕을 끊고 꿀만 먹는다며 자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장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통증도 없고 소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식습관을 하나씩 짚어가던 중 매일 아침 공복에 꿀을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조합은 본인은 건강식이라 믿고 있었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가장 피해야 할 상극이었습니다. 신장은 몸속의 당과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입니다. 젊을 때는 이 작업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하지만 55세 이후에는 처리 속도가 분명히 느려집니다. 이때 꿀처럼 흡수가 빠른 당이 들어오면 신장은 순간적으로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특히 특정 음식과 함께 들어올 때 이 부담은 배로 커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꿀은 자연에서 나온 건데 왜 설탕보다 더 위험할 수 있나요? 아주 간단한 비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은 마치 오래된 정수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한꺼번에 빠르게 쏟아 부으면 필터는 빨리 닳습니다. 문제는 꿀이 아니라 속도와 양, 그리고 함께 들어오는 조합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꿀을 먹는 순간 콩팥이 가장 힘들어지는 최악의 상극 조합 톱3 신장 전문의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말리는 섭취 습관, 그리고 꿀을 완전히 끊지 않고도 콩팥을 지키는 기준까지 차분하게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알고 멈추느냐? 계속 믿고 먹다가 어느 날 수치로 확인하느냐? 선택은 지금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왜 신장은 이렇게 조용히 망가지는지,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알아차리는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이 왜 이렇게 조용히 망가지는지,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오늘 영상의 나머지가 제대로 연결됩니다. 대부분의 장기는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위는 쓰리고 장은 아프고 심장은 두근거립니다. 하지만 신장은 다릅니다. 신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참도록 만들어진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두 개가 있고 한쪽이 조금 망가져도 다른 한쪽이 대신 일을 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우리는 오랫동안 아무 문제도 느끼지 못합니다. 실제로 신장 기능이 절반 이상 떨어져도 일상에서는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혀 몰랐어요. 아픈 데가 없었는데요. 55세 이후에는 이 침묵이 더 길어지고 더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여유 용량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무리해도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리가 쌓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건 갑작스러운 독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부담입니다. 꿀처럼 먹고 몸에 좋다고 믿는 음식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은 분들에게는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꿀은 자연식이고 정제되지 않았고 설탕보다 낫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장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꿀은 흡수가 매우 빠른 당입니다. 입에 들어오는 순간 혈액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 당을 처리하고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누가 할까요? 바로 신장입니다. 55세 이후 신장이 이 속도를 예전처럼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은 빠르게 들어오는데 정리는 느려집니다. 그러면 신장은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오래 일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하루 이틀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매일 반복되면 신장은 조용히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꿀을 먹느냐 마느냐 보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같은 꿀이라도 어떤 음식과 함께 들어오느냐에 따라 신장의 부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이 영상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콩팥을 돌처럼 굳게 만드는 상극 조합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고 반복하는 첫 번째 최악의 조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만큼은 절대 괜찮을 거라고 믿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믿음이 신장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상극 조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조합은 너무 흔해서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꿀 플러스 뜨거운 물 또는 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 여기에 꿀 한 스푼, 속도 편해지고 몸도 깨끗해질 것 같아서요. 의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습관은 55세 이후 신장에게 가장 가혹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꿀은 흡수가 매우 빠른 당입니다. 이미 분해된 형태에 가까워서 위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거의 바로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은 이 흡수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즉, 아침 공복에 꿀 플러스 뜨거운 물을 마시는 순간 당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장기가 어디일까요?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 혈액 속 당과 노폐물을 걸러내고 균형을 맞추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공복 상태에서는 완충 장치가 없습니다. 55세 이후에는 이 급격한 변화가 신장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신장은 짧은 시간 안에 과도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과정이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속도 쓰리지 않고 바로 피곤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무 문제 없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아침마다 꿀물을 마신 분들 중 신장 수치가 조금씩 떨어지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본인은 묻습니다. 설탕도 안 먹고 몸에 좋은 것만 했는데 왜 이런가요?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잔인한 부분입니다. 좋다고 믿은 습관이 가장 먼저 신장을 시험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꿀물은 디톡스에 좋다. 변비에 도움이 된다.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에게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5세 이후에는 디톡스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부담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신장은 깨끗하게 해달라는 요구보다 무리시키지 말라는 신호에 훨씬 민감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침 습관이 조금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두 번째 상극 조합,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건 더 건강하다고 믿는 더 위험한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혈당, 혈압을 신경 쓰는 분일수록 더 자주 선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상극 조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건강을 더 신경 쓰는 분들일수록 자주 선택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바로 꿀 플러스 과일, 특히 과일즙,
갈아서 마시는 형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일은 자연식이고 꿀도 자연식이니까 같이 먹으면 더 좋지 않나요? 아침에 과일 갈아서 꿀 조금 넣어 마셔요. 이 말 논리적으로는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신장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과일에는 이미 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꿀을 더하면 흡수가 빠른 당이 한 번에 겹쳐서 들어옵니다. 특히 과일을 갈아서 마시는 경우 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씹는 과정이 사라지면서 당은 더 빠르게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즉 아침 공복에 과일즙 플러스 꿀 한 스푼. 이 조합은 신장에게 당 폭탄을 한 번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55세 이후 신장은 이 속도를 예전처럼 처리하지 못합니다. 혈액 속 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신장은 이를 정리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일을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 역시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몸에 좋으니까 계속 먹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는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아침은 가볍게 먹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단 건 줄였는데 수치는 왜 나빠질까요? 식습관을 보면 과일 플러스 꿀 조합이 매일 반복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말합니다. 과일은 섬유질이 있어서 괜찮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말합니다. 갈아 마시는 과일은 이미 음료다. 저는 후자의 입장에 더 가깝습니다. 특히 55세 이후에는 씹지 않는 당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씹지 않는 당은 몸에 들어오는 순간 신장을 시험합니다. 여기서 짧은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3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당뇨는 없었고 체중도 정상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신장 수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습관을 여쭤보니 매일 바나나, 사과를 갈아서 꿀을 넣어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속이 편해서요. 저는 단 하나만 제안드렸습니다. 일주일만 과일을 씹어서 드시고 꿀은 잠시 쉬어보세요. 일주일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나요? 이건 특별한 치료가 아닙니다. 신장이 쉬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영상은 이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가장 의외이지만 신장 전문의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말리는 세 번째 상극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설탕보다 훨씬 낫다고 굳게 믿고 있는 조합입니다. 이제 세 번째 상극 조합, 그리고 신장 전문의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말리는 조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꿀 플러스 건강즙 농축액, 흑마늘, 홍삼, 한약 농축액 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조합을 보약이라고 부릅니다. 쓴맛을 중화하려고 꿀을 섞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함께 드십니다. 특히 55세 이후 기력이 떨어졌다고 느낄수록 이 선택을 더 쉽게 합니다. 하지만 신장 관점에서는 이 조합이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건강즙과 농축액은 이미 고농도의 성분입니다. 여기에 꿀을 더하면 흡수가 빠른 당이 그 농도를 더 밀어 올립니다. 결과적으로 혈액 속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성분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이때 신장이 하는 일은 정리, 희석, 배출입니다. 하지만 55세 이후 신장은 이 속도를 예전처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장은 조용히 무리를 합니다. 아프지도 않고 눈에 띄는 증상도 없습니다. 그저 수치가 조금씩 변할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조합의 위험은 하루 한 번이 아니라 오래 반복될 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조금씩이니까 괜찮겠지. 자연식이니까 괜찮겠지. 이 믿음이 신장을 가장 오래, 가장 깊게 지치게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흑마늘 농축아에게 꿀을 섞어 드셨습니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습관이었습니다. 특별한 통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부터 신장 수치가 경계선을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바꿔도 식사를 조절해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습관을 멈췄을 때 수치는 서서히 안정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신장이 숨을 돌린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럼 보약은 다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문제는 보약이 아니라 신장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조합입니다. 특히 꿀은 맛을 좋게 만들지만 신장에게는 부담을 가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상극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꿀 플러스 뜨거운 물, 꿀 플러스 과일즙, 꿀 플러스 농축 건강즙. 이 조합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흡수가 너무 빠르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빠른 것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방향을 바꿔서 신장이 보내는 아주 초기 신호, 즉 아직 병이라고 부르기 전 단계의 경고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신호를 알고 계시면 검사 수치가 아니라 몸으로 먼저 멈출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신장이 이미 보내고 있는 아주 초기의 경고 신호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병원에서도 아직은 괜찮다고 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가장 흔한 첫 번째 신호는 아침 붓기입니다. 특히 눈 주변, 손가락, 발목이 예전보다 쉽게 붓는 느낌.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얼굴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분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장이 수분과 노폐물을 정리하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피로입니다. 일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오후가 되면 기운이 확 빠집니다. 잠을 자도 회복이 덜 됩니다. 이때 대부분은 나이를 탓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바로 이 피로감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양이 갑자기 늘거나 줄지는 않지만 거품이 오래 남거나 색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느낌.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지만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하나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붓기, 피로, 소변 변화가 조금씩 겹쳐서 옵니다. 그런데도 검사 수치는 정상 범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봅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문제는 그 지켜보는 시간 동안에도 같은 식습관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꿀의 상극 조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신장은 쉬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더 무거워졌습니까? 예전보다 쉽게 지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건 노화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장이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꿀을 어떤 음식과 함께 먹고 있었는가? 그 습관이 얼마나 오래 반복되었는가?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부모님이나 주변의 소중한 분께 한 번쯤 공유해 주세요. 같은 실수를 미리 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이런 신호가 있는 분들 중에서도 특히 더 조심해야 할 사람들, 즉, 꿀 섭취에 가장 취약한 경우를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불필요한 공포는 줄이고 실제 위험만 정확히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같은 꿀이라도 누구에게는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경우를 분명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지나가면 나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가장 큰 함정이 됩니다. 첫 번째로 특히 조심해야 할 분들은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당이 경계선에 있는 분들입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 안에 있더라도 식후 혈당이 빠르게 오르거나 조금만 단 음식을 먹어도 몸이 쉽게 피곤해지는 분들. 이런 경우 꿀은 설탕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흔들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신장은 그 변화를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이 부담이 반복되면 신장은 서서히 여유를 잃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고혈압 약을 오래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다고 해서 신장이 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약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작은 식습관 변화가 신장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꿀을 뜨거운 물이나 과일즙, 농축액과 함께 먹는 습관은
혈압과 신장 모두의 부담을 겹쳐서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야간요가 늘어난 분들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가게 되었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신장과 수분 조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녁 늦게 꿀을 섭취하면 신장은 밤에도 쉬지 못합니다. 그 결과 잠은 더 얕아지고 피로는 더 깊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꿀을 조금만 먹는데요. 중요한 건 양이 아닙니다. 타이밍과 조합, 그리고 반복성입니다. 매일 조금씩이 신장에는 가장 무서운 패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많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말합니다. 소량의 꿀은 문제없다. 다른 전문가는 말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소량도 부담이 된다. 이 두 말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전제 조건이 다를 뿐입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과 이미 여유가 줄어든 사람에게 같은 꿀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검사 수치보다 생활 패턴을 먼저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꿀을 언제 무엇과 얼마나 자주 먹고 있는가? 이 질문에 선뜻 답하기 어렵다면 이미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방향을 바꿔 꿀을 완전히 끊지 않고도 신장을 지키는 현실적인 기준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제부터는 불안을 줄이고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꿀을 완전히 끊어야만 신장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공복에 꿀을 단독으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공복 상태의 몸은 완충 장치가 없습니다. 이때 흡수가 빠른 꿀이 들어오면 신장은 곧바로 과부하를 떠안게 됩니다. 만약 꿀을 먹고 싶다면 식사 후 소량으로 다른 음식과 함께 드세요. 이렇게만 바꿔도 흡수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두 번째 기준은 뜨거운 물, 즉 농축액과 함께 먹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이 조합들은 모두 흡수를 가속시킵니다. 신장은 이 속도를 가장 힘들어합니다. 꿀은 미지근한 음식과 씹는 과정이 있는 식사와 함께할 때 그나마 부담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기준은 빈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꿀은 매일 먹어야 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특히 55세 이후에는 하루 한 번, 매일이라는 패턴이 신장에는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로 줄여도 맛과 만족감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그 사이에서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꿀을 먹고 난 뒤 몸이 더 편안해졌습니까? 만약 잘 모르겠거나 오히려 피곤해졌다면 그건 몸이 이미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기준들은 특별한 의학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몸이 좋아지는 쪽을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셨다면 이 영상은 이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7일 안에 몸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 즉 신장을 시험하지 않고 신장을 보호하는 작은 실험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건 치료도 검사도 아닙니다. 그냥 몸의 말을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말로 이해하는 단계를 넘어 몸으로 확인하는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안한 상상이나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실제 반응을 보는 방법입니다. 제가 신장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권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한 7일 점검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멈춤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꿀을 완전히 끊거나 최소한 아침 공복과 앞에서 말씀드린 상극조합에서는 완전히 제외해 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다른 단 음식으로 대체하지 않는 겁니다. 신장을 쉬게 하는 게 목적이지 단맛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3일 동안 하나만 관찰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느낌, 얼굴과 손의 붓기, 오후의 피로감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이미 작은 변화를 느낍니다. 아침이 덜 무겁다. 손가락이 덜 붓는다. 이게 바로 신장이 보내는 첫 번째 답입니다.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조심스러운 제도입입니다. 꿀을 식사 후에 아주 소량으로 다시 넣어보세요. 뜨거운 물, 즉 농축액은 절대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관찰은 계속됩니다. 몸이 편한지, 피로가 돌아오는지, 붓기가 다시 생기는지.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은 판단의 기간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꿀을 먹었을 때 내 몸은 더 좋아졌는가? 이 질문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 몸만이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몸이 가볍고 피로가 줄고 아침이 편안해졌다면 꿀은 당신에게 아직 조심해서 쓸 수 있는 식품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시 붓고 쉽게 지치고 잠자리가 흐트러진다면 그건 명확한 신호입니다. 지금은 쉬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 7일은 신장을 시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신장을 존중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안도 줄고 억지로 참을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차분히 정리하면서 신장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선택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마무리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방향을 한 번 더 분명하게 잡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의 핵심은 꿀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꿀이 아니라 55세 이후의 몸을 예전 기준으로 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안도합니다. 그럼 나는 조금만 조심하면 되겠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다만 그 조금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신장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신장을 놀라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장은 급격한 변화에 가장 약한 장기입니다. 당이 갑자기 들어오고 농도가 갑자기 올라가고 흡수가 한꺼번에 빨라질 때 가장 큰 부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위험한 조합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복 액체 형태, 뜨거운 온도, 농축된 성분, 이 네 가지는 신장을 한 번에 시험하는 조건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조건만 피해도 위험의 상당 부분은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꿀 대신 다른 건 괜찮나요?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대체품을 찾기 전에 속도를 먼저 낮추세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신장에는 훨씬 중요합니다. 씹는 음식, 식사 중간, 미지근한 온도, 단순한 조합. 이 네 가지는 신장을 편안하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안심이 되는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신장은 회복력이 전혀 없는 장기가 아닙니다. 아주 심하게 손상되기 전까지는 부담을 줄여주면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꿀 섭취를 조절했을 때 붓기가 줄고 피로가 완화되고 검사 수치가 안정되는 경우를 실제로 자주 봅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는 여유를 되찾은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도 아직 늦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몸의 신호를 느끼고 계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행동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가지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기 위한 마지막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겁을 주는 이야기는 이제 끝입니다. 남은 건 당신의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이제 마지막 실천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신장을 지키는 변화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작을수록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바로 꿀을 먹는 순간을 늦추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꿀을 아침 공복에 혹은 피곤할 때 바로 찾습니다. 몸에 좋을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꿀이 생각날 때 바로 먹지 말고 식사 후로 미루는 것입니다.
이 작은 지연만으로도 신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흡수 속도가 늦어지고 당의 파동이 완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의외로 빠르게 느껴집니다. 아침 붓기가 줄고 오후에 급격한 피로가 조금씩 완화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효과를 기대하지 말고 반응을 느끼는 것입니다. 몸이 편해지는 쪽이 정답입니다. 유행이나 정보보다 당신 몸의 반응이 항상 더 정확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꿀을 먹고 나서 몸이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그저 마음만 안심이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마음만 편해졌다면 그 선택은 몸을 위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께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데이 1/7 챌린지입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공복에 꿀 먹지 않기, 뜨거운 물즙 농축액과 함께 먹지 않기, 식사 후 소량만 선택하기. 이 세 가지만 지켜보세요. 그리고 매일 저녁 오늘 몸이 어땠는지 짧게 떠올려 보세요. 붓기, 피로, 잠의 깊이. 이 세 가지만으로 충분합니다. 7일 뒤 당신 몸은 분명히 답을 줄 겁니다. 좋아졌다면 그 방식을 이어가면 됩니다. 변화가 없다면 꿀은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건강은 참아내는 게 아니라 조율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마무리하며 이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조용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꿀이라는 한 가지 음식으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55세 이후 몸을 대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연식이면 안전하다, 몸에 좋다니까 계속 먹어도 된다,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이상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몸의 단계가 바뀐 것입니다. 신장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겪는 장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소리를 내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한 발 늦게 깨닫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기억하셔야 할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꿀이 문제가 아니라 흡수 속도와 조합이 문제라는 것. 둘째, 신장은 빠른 것을 가장 힘들어한다는 것. 셋째, 몸은 이미 아주 작은 신호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 붓기, 이유 없는 피로, 아침의 무거움. 이건 참아야 할 노화가 아니라 조절해야 할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완벽하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꿀을 영원히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조금 늦게 조금 덜, 조금 단순하게 선택해 보세요. 신장은 그 작은 배려에도 반응합니다. 이제 데이 1/7 챌린지를 시작해 보세요. 댓글에 데이 1/7 챌린지 시작이라고 남기고 7일 뒤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부모님이나 소중한 분께도 조용히 전해주세요. 같은 실수를 미리 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몸편에서 이야기한 신장 전문의였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